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하고 재밌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새벽 시간대 이 파월 의장 이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 해당 부분들을 요약하고 제 방법대로 해석을 했을 때 결국 강한 달러, 그것도 더 엄청나게 강한 달러가 앞으로 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었으며, 현재는 이 물가에 대해서 시장이 침식되는 이러한 징후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청문회가 있었고요. 이 한 줄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물가 부채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는 강하지만 악화가 된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어야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빠르게 악화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 몇 퍼센트? 2%. 그래서 현재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고 트럼프의 정책은 불확실성하지만 해당 부분들은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하는 하한에 도달했을 때에만 양적 완화를 실시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까지 굉장히 좋은 힌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을 빨리 완화하면 물가 위험이 있고, 늦게 완화하면 경제 위험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 지난 9월에 빠르게 금리 인하 실시했던 게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던 게 이제는 물가의 상승 압력을 초래하는 움직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건데요. 오늘 나오는 물가 지표를 봐야지 알겠지만, 자, 우선 두 개 다 쉽사리 잡히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가 부채가 현재 크게 우려감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까지 악화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이 현재 연준에는 최악이 되겠죠. 시장에도 굉장히 취약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 모두 증가했을 때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시장이 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자, 이 두 번째로 현재 은행의 취약성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게 있어요. 이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파슨스테와 현재 부채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었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지금 괜찮냐,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요. 게다가 지금 부채 문제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더 한 발 나아가서 바젤 3 규제와 관련해서 중소형 은행들이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게 되면 대출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거를 완화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러한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소형 은행들 지금 국채금리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 부채도 너무나도 취약하고, 이러한 현재 현상들로 인해서 앞으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 현재 얘기를 했습니다. 대출 여력은 감소하고 은행들의 평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잠재적인 위험성이 증가한 것을 풀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출 시장 부분에서는 높아진 모기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해왔던 게 국채금리 상단을 올려놨고, 통화량이 풀리면서 집값은 상승한 반면에 집 구매에 필요한 대출 이자가 동시에 상승하니까 현재 난관에 봉착했다라는 걸 이제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시장이 이 연착륙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앞으로의 우리가 봐야 될 거 이 물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수요일과 그리고 내일 목요일 순차적으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만에 하나 이 물가가 잡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튀어오른다 라고 봤을 때 실상 이 물가 잡기에 실패했고 더 많은 강한 긴축적으로 정책의 경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이런 국채금리의 상단이 더 높아짐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게 트럼프의 정책과 맞물려서 더 시장에 압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현재 시장 정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KRX 금도 정말 많이 오르고 실물 금 은값도 올라감에 따라서 돈을 벌었다라는 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한테도 이제 15억 정도 벌었다라고 나타나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1년 6개월 전 그때 당시에 집을 팔아갖고 영끌해서 금을 샀는데 현재 평가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자랑하신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금값
같은 경우도 이런 물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이 좀 타이트해지게 되면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말 좋은 시기에 있고 그래서인지 큰 흐름에서 우리가 잘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물 금과 실물 우는 결국에 장기 5년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5년까지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이제 강한 달러와 그보다 더 강한 엔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치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정말 안정적이면서도 이 수익성도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벌었다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건비 정도 벌어가는 새널이 됐는데 제가 그동안 8년간 투자하면서 얻은 이런 노하우들, 제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거래 수수료 몇 억 써보고 실패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성공도 2100%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얻은 제 노하우를 이제 인건비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다. 무료로 진짜 정보를 이렇게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좀 포모가 오긴 하더라고요. 와, 요즘에 돈 벌었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기쁜 일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잘 맞춰도 테슬라도 220불 맞춰도 또 이 고가에서 또 맞춰도 이 기대치만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요즘에 단기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달러도 엔화도 그거 떨어진 것도 사실 없고 우상향만 밟고 있는데 이 조금만 행보하더라도 이제 저한테 좀 많이 질타를 하시고 그런 분들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렇게 좋은 분석을 공유 드려도 돈 버는 거는 이제 구독자 분들이 버는 거고 저는 그냥 이제 인건비 수준 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구독하고 좋아요만이라도 조금 많이 눌러주시면 어떨까? 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어서 보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대공황을 현재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경제 위기, 디폴트를 이제 유발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연방 예산은 입법부에 있지만 이 도제에서 크게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로버트 루빈, 레리 서머스, 그리고 에임 젤런 이 5명의 이 민주적 쪽 이전 재무장관들이 미국의 채무불이행 위기를 잘 넘겨왔지만 일론 머스크의 선별적 예산 중단 조치로 인해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디폴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이제 공화당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디폴트 그동안 잘 넘겨왔는데 자 이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발생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간 돈을 막 풀어와서 예산을 낭비했던 게 채무 불이행을 막아왔던 것이지만 일론 머스크의 효율적인 운영이 그간에 부실했던 부분에 소금을 현재 이렇게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시장에 충격이 나타날 수 있지 않냐 이런 걸 경고를 해주는 것 같아요. 현재 문제는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 그리고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문제, 부채 증가율 문제, 정부 채권 수요 부진 문제, 자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과 더불어서 이제 한쪽 측면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줄이고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실한 부분에 소금을 현재 뿌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 원현율 같은 경우는 1453원에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최근 그냥 횡보만 했을 뿐 계속해서 상승세를 밟고 있고 이 상승에 대해서 소폭의 되돌림 조정과 매물대 횡보일 뿐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달러 인덱스 또한 이 월봉트렌 현상에서는 이 기준 이 박스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를 성공을 한 모습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횡보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강세 나오기 전 횡보 구간이 있죠. 게다가 엔화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엔화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원화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제 엔화하고 미국 채권 간의 역외상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과거 이 미국 달러 엔 차트 보시면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죠. 이때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되었던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미국 달러 인덱스도 같이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가 가장 큰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달러 그리고 원화는 이렇게 녹아내리는 이렇게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서는 달러는 강세였지만 채권 금리는 약세였어요. 근데 그때 정책과 현재 정책이 매우 다른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채권은 계속해서 발행될 예정이고 올해에만 지난해와 같은 장기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한
또한 이 중기체의 발행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팁스를 비롯해서 발행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 이제 채권에 대한 발행 공급량은 계속해서 일정하고 증가하는 반면에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리고 탈세계화라는 국가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 부진이 나타나면서 채권금리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사이클이 현재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 채금리 같은 경우는 위기가 나타난 이후에 약세를 밟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국 채금리는 강세에 내에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 엔화도 강해지고 달러화도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개 특정 자산에 꽂혀서 바라보기보다는 금은 달러로 같이 보유하면서 장기적인 흐름 현상에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해 4분기 부근에서 테슬라 정말 좋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에 테슬라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소폭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막 밀리는 거 보이시죠? 폭락을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12월 중순부터는 비트코인이 끝났다. 이렇게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마이너스 70% 급락 나고 상장 폐지된 코인들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여전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대불장 당장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 투자에 들어갔다가 손실 보는 이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1월 달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보고 나서 팔았다가 5% 정도 급등했다고 그것 때문에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 어떻게 했다? 떨어졌다. 그래갖고 제 분석 같은 경우는 단타하는 그런 분석 아니에요. 중장기 흐름에서의 오는 분석을 바라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뉴스가 변화하고 그런 단기적 뉴스는 매일매일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것까지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고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바뀔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하면서 장기적인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제 채널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